이준석,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간의 말싸움이 격화되면서 위험 수위를 넘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논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배제론 등을 놓고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요. 박준호 마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관련 비의혹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신다든지. 대통령에서 고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동의하시는 분위기가 아니죠. 김종인 대표가 나간 상황인데요. 사전에 알고 계신 상황이었나요? 아니, 통보는 안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고요. 네, 제 가슴에 단 명찰 보이시죠? 더 이상 야당 반장이 아닙니다. 축구할 때 수비수들의 공격 수비를 1대1로 쫓으면서 방어할 때 밀착 마크라는 표현을 쓴대요. 일명 마크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마크맨 줄여서 박마커입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요. 우리 정치부의 가족분들도 곧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민주당 출입기자 시절에 이렇게 당 대표들을 쫓아다니면서 밀착 취재를 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매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옆에 바짝 붙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했었죠. 제 호칭이 마크맨이 된 이유, 바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 뉴스를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인물 집중 탐구 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코너명 이름하야 줌인입니다. 화면을 클로즈업할 때 쓰는 용어죠. 인물들의 스토리를 깊숙이 파고들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주민 첫 인물. 오늘 제가 선정한 인물은 2명인데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카드가 여러 장 쭉 놓여 있죠. 자, 카드 2장을 뽑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카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로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나란히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41.3%로 1위, 나경원 후보가 20.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2배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본경선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 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해당 룰을 적용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8.6% 그리고 나 후보가 24.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 언쟁도 임계점을 넘은 듯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당원 명부 유출 논란입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자 메시지인데요. 자, 이준석 외와 이준석이 위험하다,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에 동영상 링크 2개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링크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당이 망하는 이유. 이준석의 개혁 방안은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런 핵심적인 문제는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이준석과 그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정체성이다. 네,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망하는 이유라면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제 대량 발신됐는데요. 이 후보는 특정 후보 캠프가 당원 명부를 통째로 유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비방 문자를 뿌릴 목적으로 말이죠. 캠프가 아닌 개인이 이런 상대 후보 비방 문자를 당원 명부로 보낸 게 사실이라면 3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후보는 확인되는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이게 경험과 경륜입니까? 중진 후보들 중 누군가 악의적으로 명부를 유출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드러낸 건데요.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마치 다른 후보가 당원 명부를 유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 후보가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캠프 다 조사해봤습니다. 예. 저희 캠프에서는 그런 것이 유출된 적이 없고요.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수사 의뢰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저희 캠프나 뭐 특정 캠프 중진들이 뭔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런 구차한 선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같다고 본 듯한데요. 다른 후보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경원 후보만 발끈한 것이 의아하다는 겁니다. 어떤 캠프에서 흘린 건지 자신은 알고 있지만 밝힐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건은 당 윤리위원회에 가야 할 사안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해킹 아니면은 어쨌든 유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킹을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그 어떤 후보 캠프인지 모르겠으나 명단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선에서 어떻게 신뢰감을 주면서 선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진짜 30만 명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킨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선거 결과 이전에 당원 명부를 마음대로 뿌렸으면은 이건 윤리위 가야 됩니다. 이거는. 네, 두 사람 사이 두 번째 논쟁, 윤석열 배제 논란입니다. 나 후보 앞서 이 후보에 대해 김종인이라는 상황이 버티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이번에 두 사람이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에서 배제하려고 짬짬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의 근거가 뭐냐? 최근 확 바뀐 김 전 위원장의 기류입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공소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은 경험 있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김 전 위원장 윤석열 대망론에 물음표를 찍었죠. 그런데 이런 김 전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모셔오겠다는 사람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보여준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필요한 역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역으로 나 후보가 당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윤석열을 중심에 등장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나 후보야말로 음모론자라고 반격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뇌피셜. 저도 가끔 쓰는 말인데요. 뇌내 망상이라고도 하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특정인 혼자만의 주장이나 의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나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참 젊은 정치인, 신인 정치인으로서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젊은 정치인가 묻고 싶습니다.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제가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주민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이 박마커가 복잡한 정치 뉴스, 핵심 인물들의 발언과 관계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임계점 달한 이준석, 나경원 설전, 당원 명부 유출, 윤석열 배제 놓고 거친 논쟁.